아침을 원래 안 먹는 게 어딨어. 원래 먹어야지.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안 먹다가 점심 많이 먹었어? 네? 점심은? 아니면 숙소에서 못 먹다가 진짜 맛있어. 한 4시간 잤다가 일어나서 그 닭갈비 먹고 왔죠. 집에서? 아니 밖에서 그냥 약을 먹고 다 나왔어요. 형이 사려고 바로 하는 닭갈비 먹어. 자, 또 시작하자. 97페이지입니다. 78번 가볼게요. 78번. 78번은 뭔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이것도 첫 번째 줄에다 동그라미 쳐놔. 다음 함수 fx.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함수 fx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1차, 2차, 3차라고 부를 수 있는 평범한 차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일단 하나만 적어봤어. 이거 분모 어디로 가? 무한대로. 몇 차의 무한대예요? 1차의 무한대. 그럼 극한을 가지면 분자 몇 차의 무한대가 돼야 돼? 1차의 무한대. 1차의 개수는 4가 돼야 되죠. 여기서 하나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느냐? 분자에 놓여야 되는 f'x가 다항식이 맞다면 그 다항식은 1차 개수가 4인 1차식의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거지. 맞잖아. f'x의 모양이 쟤처럼 생겨야 분모에 있는 1x랑 분자에 있는 4x가 합쳐져서 극한 계산할 때 4가 되는 거잖아. 상수하면 상관없는 거니까 a는 냅두고. 그죠?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이것도 반대로 넣자 그러면. 그럼 fx는 어떻게 생겼느냐? fx는 이거 접근하면 되는 거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c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이게 fx야. 이게 fx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두 번째 극한 도전하면 되는 건가? 두 번째 극한 리밋 x가 1로 가고 있을 때 x-1분의 fx가 아니지. 어차피 a라고 말했으니까 또 똑같은 문자네. fx가 누구야? 2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c인데 이걸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거 원래 어떻게 한 거지? 분모 0으로 가네? 그럼 분자도 그래. 잘못 문제 합치신 것 같은데요. 그래? 변호랑 문제랑 달라요. 땡큐. 어쩐지 문제 좀 독특하게 했어. 이거 얼마야 그러면? 아니 저거 1도 아니고 2로 가는 거예요. 나 이거 문제들을 적었어? 그러니까 578번으로 가셔야 되는데 77번. 그럼 이건가요? 네. 이게 얼마 나온다고? 7 나옵니다. 자, 이것도 오랜만이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또 중간고사 또 준비 시작하잖아. 풀이 방법 두 가지지. 첫 번째는 저기 나중에 첫 번째는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이 있다? 그럼 분자도 0으로 간다. 분자도 0으로 간다는 건 x에다 2 넣었을 때 8 플러스 2a 플러스 c도 0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분모만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분자도 0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식 한번 더 적어볼게. 리밋 x가 2로 갈 때 x-2분의 2x의 제곱 더하기 ax c 대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어떤 인수분해? 분자도 2 넣었을 때 0이 되는 조건으로 식을 바꿔놓은 거니까 분모만 x-2라는 인수를 받는 게 아니라 이거 인수분해하면 분자도 x-2라는 인수를 받게 되고 나머지 짜맞추면 돼. 2x제곱이니까 여기 2x 그 다음 상수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2가 빠졌으니까 여기는 a 플러스 4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그럼 실제로 인수분해 형식 이거 전개했을 때 이거 나온 게 맞는지 확인해봐. 아마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액마이 나뉘면 남은 식에다가 2 넣어주면 되잖아. 2 넣어주면 4A니까 8 플러스 A가 정답으로 나오게 돼. 그 8 플러스 A가 7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A는 1. A가 1이면 적분상수 C는 마이너스 10. 그렇게 A 값과 C 값 찾아서 fx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에이 마이너스 선생님 뭐라고 그랬는데? A 나왔어. A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네. A는 마이너스 1, 적분상수 C는 마이너스 6. 그래서 A랑 C 다 찾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은 뭐였어? 그 fx를 0이 되게 해주는 방정식에 모든 근의 합이니까 근거계 수학을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a분의 b로 대답하면 되는 거니까 아까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 그럼 정답은 2분의 1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정답 2번이었겠네. 쌤, 저거 한번 더 설명해주셔. 어디? 그 노란색 F 이거? 위. 준수야. x 무한대로 가잖아. 그런데 분모 1차식이야. 그러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 그럼 분모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4가 나오려면 분자도 무한대로 가야 돼. 그런데 그냥 무한대가 아니라 분모랑 차수가 똑같은 무한대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분자 쪽에 적혀있는 F'X도 똑같이 1차식이 돼야 되고, 그렇게 1차의 무한대분의 1차의 무한대가 됐을 때는 극한의 결과가 1창 최고창의 개수비가 정답이 돼. 그래서 이 함수는 무조건 출발이 4x로 출발이 돼야 되고, 그 뒤에는 그냥 넣은 뒤에는 무조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서 fx를 f'x를 이렇게만 잡으면 틀리는 게 이렇게 돼도 극한이 4가 나오고 뭐가 있어도 극한이 4가 나오는 거니까 이 정답만으로는 상수항이 누구라는 걸 찾을 수가 없어. 여기까지만 해도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A 놓고 그거 이용해서 부정적분 찾고 그 다음에 찾은 거 가지고 마지막 0분의 0꼴에 어울리는 극한 풀어준다는 얘기인 거지. 그 다음 선생님이 자주 쓰는 풀이는 이게 아니죠. 두 번째는 어차피 이것도 x-2라는 인수를 가질 거니까 잘 봐. 이걸 그냥 미리 미수분해 해버리는 거야. x-2를 갖고 있는 인수분해를. 그럼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어쨌든 2x 우리가 여기 2x 하나는 누구지 모르겠지만 그냥 k라고 잡아. 이렇게 다시 이게 극한이 있으려면 분모가 0으로 가는데도 극한이 있으려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은 분자도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x-1을 만들어버리고 그럼 2차식 중에 1차식 x-2라는 인수가 만들어지면 나머지 1차의 인수가 필요한데 그 나머지 1차의 인수는 2차 개수가 2니까 여기는 일단 2x로 잡아주고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가지고 내가 인수분해를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누군지 몰라서 그냥 문자로 하나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 날리고 2 집어넣은 게 4 플러스 k 4 플러스 k가 7이라는 얘기니까 k가 3이라는 뜻 k가 3이라는 뜻 따라서 내가 fx로 생각하고 있던 녀석이 이것과 같았기 때문에 fx는 전개해주면 2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의 3x니까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 사실 이렇게 원칙대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맞는 거지. 다시 설명할게. 0분의 0꼴은 분자도 0이 되니까 분자도 x에 2 넣었을 때 0이 되는 식을 이용해서 일단 문자를 한 문자로 줄여놔. 한 문자로 줄여놓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돼. 그리고 나서 계산해서 남아있는 한 문자의 결과를 찾으면 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얘가 x-2라는 인수를 가질 게 뻔하기 때문에 인수 미리 만들어 놓고 추가로 옆에 붙어야 되는 인수는 내 마음대로 작성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지울 거 지우고 이 마음대로 잡은 식에서의 k가 누구인지를 찾아주고 나면 이렇게 만들어진 식을 다시 원래대로 전개했을 때 fx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풀이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도는 거 사실 작년 선생님들은 아닌데
이것도 한 3년, 4년 됐나? 이 풀이 인정 안 하는 선생님들도 있었어. 참 이해도 안 되고 이해도 못 하겠는데 꼭 이렇게만 풀길 바라는. 그래서 서술에서 이렇게 풀었더니 막 감점 어마무시하게 시켜버린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거든. 뭐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풀이는 이게 맞아. 왜? 0분의 0꼴이니까 일단 얘가 0이 되는 조건부터 만들어 놓고 그 조건 집어넣어서 인수분해 시켜놓고 그렇게 정답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게 맞는데 어차피 이렇게 될 모양인 게 뻔하다면 처음부터 그런 모양을 생각해도 된다는 거지. 선생님 말은.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이 맞게 되겠고요. 또 질문 있는 사람? 칠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해? 자, 좋습니다. 자, 마지막 8페이지 질문. 자, 8페이지는 특히 그 유형 10번 있지. 유형 10번 여러분들 이번 중간고사에서 분명히 시험 문제 나와. 분명히 나옵니다. 579번 가볼게요. 지난번에 시간에 좀 끌어가지고 이거 못했던 것 같은데 간다. 그리고 이거 풀이 한번 잘 보고 여러분들 교재 앞쪽 미분 초과 파트 있지? 미분 계수 파트 거기에 이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같은 유형의 문제 있으니까 꼭 확인들 해서 이렇게 생긴 유형의 문제 내가 이렇게 프로서치 하는 걸 잘 기억을 하라고. 이 문제는 일단 수학에서 지금 이 문제를 말하는 게 임의의 x, y에 대해 성립한대. 임의의 x, y에 대해 성립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저 문자 x, y 자리에 누구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거든. 아무거나 넣어도 다 된다는 얘기야. x에 0 넣고 싶고 y에 1 넣고 싶으면 그렇게 넣고 x에 루트 2, y에 마이너스 루트 3 넣고 싶으면 그렇게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이거 항등식. 그래서 보통은 일단 이건 메인 풀이 나는데 나중에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해놔. 미리 x하고 y에 0 넣어주면 F0 더하기 F0 2F0 더하기 0 곱하기 0 0 그래서 F0 넘겨주면 F0 두 개에서 F0 한 개 뺄 거니까 F0이 0이라는 걸 하나 찾아 놓을 수 있어. 이게 보통 나중에 많이 필요해.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보통 저게 많이 사용이 되니까 미리 해놓은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두 번째. 잘 적어놔. 이렇게 생긴 유형의 문제, 이런 모양이 나오면 교수님이 마땅히 해줄 필기가 없네. 잘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잖아.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이 녀석의 도함수를 이렇게 시작해요. 무조건. 저 도함수 맞지? 그지?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준 도함수 맞는데 사실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 되게 많아. 오랜만이니까 또 보여줄게. 도함수 구하는 방법이 한두 가지인 줄 알아? 되게 많거든. f'x 구하는 방법 간다. 여기 t, ft 여기 x, fx 그래서 이 두 저가를 만들 기울기는 t-x분의 ft-fx 그래서 이거 기울기 찾았어. 그런데 나는 뭘 찾고 싶어? f'(x) 찾고 싶어. x좌표가 x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찾고 싶단 말이야. 이걸 f'(x라 불러. 그러려면 어떻게 해? 이 점을 여기로 보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리밋
t를 x로 보내는 극한 붙여주면 이게 프레임 x를 구하는 식이야. 이게 프레임 x 구하는 식 맞아. 보통 이거 제일 많이 써. 선생님은 이걸 제일 편하게 생각할 경우가 많아. 저게 제일 계산이 쉽거든. 이것만 있는 줄 알아? 선생님이 미분하면서 막 장난도 쳤었지? 이거 t, ft로 안 잡아도 돼. t 세제곱, ft의 세제곱으로 잡아도 됩니다. 그러면 t 세제곱 마이너스 x분의 ft의 세제곱 마이너스 fx 대신 t의 세제곱을 x쪽으로 보내주면 이것도 f'x를 구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뭐라고 하라고? 이거 그냥 한글로 해도 돼. 가, f 가라고 해도 됩니다. 그럼 기울기는 가 마이너스 x분의 f가 마이너스 fx. 그래서 가를 x로 보내는 극한 붙여주면 그것도 x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이 맞아. f의 x를 구하는 과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외우자. 문제가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 그럼 그 다양하게 f의 x를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딱 하나, 이걸 쓰라는 거지. 자, 저거 어울리는 그림 한번 그려줄게. 여기 x, fx라는 점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느냐? x 플러스 h, fx 플러스 h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뭐가 돼? x 플러스 h에서 x 뺄 거니까 h만 남는 거고, fx 플러스 h에서 fx 뺀 거는 뭐 줄일 거 없으니까 그냥 적어주고 있는 거고,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거 기울기 말하는 거야. 그런데 저기 앞에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며. h가 0으로 가고 있대. 얘네들이 0으로 가고 있대. 그럼 이 점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게 되느냐? 여기로 오게 돼. 결국 이걸 구하는 식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x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걸 f'x라고 부른다. f'x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한다. 문제 꼬라지가 이렇게 생겼으면 무조건 f'x를 구할 때는 반드시 이 모양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시작 자체가 저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 힘들지? 요거 한 문제만 하고 그냥 쉽시다. 좀 쉬었다가 질문 마저 같이 뭐. 그럼 계속 진행할게. 여기 함수에 뭔가 더한 걸 넣었을 때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돼? 따로따로 넣어서 더한 다음에 그 넣고 있는 숫자를 곱한 걸 한 번 더 더하면 된다고 했지. 그럼 이것도 시작한다. fx 플러스 h는 f에다가 x만 넣은 거랑 f에다가 h만 넣은 거, 그리고 x랑 h 곱한 걸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 쓰고 싶어서야 이 모양을 굳이 선택할, 이렇게 미분 도함수를 찾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그 도함수를 찾는 방법에 문제가 알려준 식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쟤를 쓴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fx는 그대로 써줘야겠지. 그럼 이거 날아가는 거지. 그럼 계속 간다. 극한 분리할게. 요거 극한 계산하는 거 개쉽죠? 0분의 0꼴 누구 때문에? h 때문에. 그럼 h 날려주면 x만 남겠네요. 그리고 아직 덜 계산한 거 있지. 덜 계산한 거.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는 아직 계산을 못했습니다. 요거는 계산 끝났어. 저기 적혀 있어. 요거 아직 계산 못했어. 그래서 이걸 찾아놓은 거야. 적을게. 여기 봐. 내가 여기다가 0 빼도 상관없는 거 인정. 여기다가 0 빼도 상관없는 거 다들 인정. 그런데 0이 누구랑? F0이랑 같아. 그럼 나 여기다가 0 대신 F0 적어도 상관없는 거 인정. 어차피 0 빼고 있는 건데 뭔 차이겠어. 그렇게 빼더니 뭐야 보여? 0, F0과 H, FH. 이거 가지고 만들고 있는 기록이잖아, 저거 지금. 그런데 H가 0으로 가고 있대. H가 0으로 가고 있대. 이건 여기로 오고 있대.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식이네. 뭐? 이 녀석이
이거를 구하고 있는 식인 거죠. 지금 바로 0에서의 미분계수 f'0.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내가 찾고 싶었던 f의 도함수 f'x는 누가 되는 거냐? x 더하기 f'0이 되는 건데 f'0이 마이너스 3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됐죠? 도함수 찾았어? 땡큐지 뭐. 그럼 fx 찾으러 가자. 저거 접근하면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적분상수 c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거 또 쓸 수 있는 기회 또 있네. f0이 0이라면 내가 찾은 게 f야. f는 근데 그 f에 0 넣으면 0 나와야 돼. 0 넣으면 0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 적지 말아야 되는 거겠지. 지금은 그냥 이것만으로 fx가 끝나게 되는 거겠죠. 척에다가 4 넣어서 정답 마무리해달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선생님이 이 한마디 했다고 선생님의 책임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나는 분명히 말했어. 여러분들 이번 중간고사에 이거 적분 문제인데요? 적분 문제? 딱 적분 문제 뭐밖에 없어. 요거 딸랑 하나, 요거 딸랑 하나.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여기까지 물어보는 거 나와. 도함수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까지 나온다고. 이게 굳이 적분 문제에서 한 번 더 나온 이유는 요거 하나 때문이야. 지금 선생님이 푼 전체 중에 적분 지식에 사용되는 건 마지막 한 줄밖에 없습니다. 더 없어. 그리고 그 앞쪽 여기까지 계산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 범위가 된다는 사실 꼭 나올 거예요. 꼭. 그 지금 푼 거랑 그 교재 앞쪽에 미분계수 쪽에 이 같은 종류의 문제 있는 거 푼 거랑 비교해가면서 시험 대비 때도 공부하겠지만 미리 지금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 번씩들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쉬자. 수고들 했어. 에어컨 어떻게 끌까? 껐다가 이따 다시 키자 그러면 선생님 더우니까. 자, 그럼 아까 물어봤던 81번 아마 같은 유형의 문제일 건데 우리 한 번 더 연습해보자고. 여러분들 이것도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아까 지난번에도 말했지. 미분을 말하는 표현 방법이 되게 많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f', y'. 이번에 접근하면서 익히고 있었던 게 dx, 이것도 미분. 그런데 이것도 도함수를 구할 때 인식이 되는 거죠. 요 조그만 세모가 이것도 단어가 델타라는 델타 의미는 변화량 말하는 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또는 변화량의 말 대신에 가끔씩 증가량이라고 말할 때도 돼. 그래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엄밀히 말하면 이게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울기에 사용되고 있는 두 점에 x의 변화량이 0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가까이 붙어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도 도함수라 부를만 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요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길래 한 번 더 얘기해 봤습니다. 이때 y의 변화량이 이렇게 된답니다. 얘처럼 된대. 그럼 이거 가지고 뭐해? 기울기 만들어. 양변을 델타 x로 나눠. 그럼 델타 x분의 델타 y가 이게 기울기야. 이게 기울기. 기울기란 말 쓰지 말고 미분을 쓰는 말 쓸까?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 떨어져 있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게 여기도 그럼 델타 x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6x-4에 이건 델타 x로 나눠도 하나 더 남아있게 되겠지. 그런데 그걸 도함수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도함수로 여기다가 x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내주면 된다. x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내주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 좌변을 떨어져 있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까이 붙어 있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 그걸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 함수로 표현한다면 f 프라임 x라고 이 문제 f라는 이름 쓸 수 있는 건가?
함수 fx를 말하는 거니까 f'x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게 f'x를 말하는 식이에요. 그럼 델타 x에다 0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f의 도함수는 누구만 남는 거냐? 6x-4. 여기다 0 넣으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델타 x에다 0을 넣으라는 얘기인 거죠. 델타 x가 0에 바꿔주고 있는 거니까. 79번 유형인 줄 알았더니 79번 유형하고는 별개구나. 그래서 이 녀석의 부정적분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C 찾기 위한 힌트 하나 나왔겠지? F0이 1에 F0이 2니까 적분상수 C는 2였겠네요. 그렇게 찾은 fx에다가 2만 넣어서 마무리해주면 되겠다.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유형이라서 뭔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기억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델타라는 기호를 써서 뭔가를 표현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렇게 기울기를 만들라는 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델타 x분의 델타 y의 모양을 만들라는 뜻이야. 그리고 리미트만 붙이면 돼. 어떤 리미트? x의 변화량이 0으로 가는 리미트만 붙여주면 그게 곧 미분계수 도함수가 된다는 뜻이라는 거죠. 어느 부분, 적당한 부분은 외우고 적당한 부분은 이해해서 풀길 바랍니다. 덥다. 필기들 하고 있어? 이거 좀 챙겨볼게. 지금 나온 거 지금 몇 점 아니야? 같은 페이지 좀 더 있는 사람? 84번 84번 한번 가볼게.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문제풀이에 필요한 개념, 과정이 얼마나 잘 박혀있는지 또 고민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인 것 같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일단 적어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만약에 먼저 뭔가 하고 싶다면 이게 적분된 게 얘구나. 그럼 얘를 미분한 게 얘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근데 그래도 문제를 읽어볼게. 여기서 포인트는 마지막 줄. 함수 fx의 극대값, 극소값.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증가, 감소.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미분을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저런 말이 나온 순간 여러분들은 무조건 뭘 해야 되느냐?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죠. 물론 간간히 이거에 대한 계산은 지난번이 뭐야? 1학년 때부터 계속 말하지. 그래프를 풀 수 없는 문제는 가끔씩 산수평균과 기하평균을 가지고 만들어낸 절대부등식으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들도 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그래프로 푸는 거야. 그리고 그 그래프는 뭐로 그리느냐? 그래프는 뭐로 그리느냐? fx에 어울리는 그래프 그리고 싶으면 당연히 도함수 이용해야겠지. 도함수 이용해서 함수의 증가하는 부분, 감소하는 부분 찾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문제가 뭐였지? 까먹었네? 극대극소 이 얘기하고 앉아있으니까 fx의 그래프 찾으러 가자. fx의 그래프 찾으면 뭐가 필요해? 도함수가 필요해.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양변, 미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f의 모양을 찾을 수 있으니까 암산이 되지? 그래서 fx는 누가 되는 거냐? 이는 좀 이따 이해하기로 할게. 미분하면 x의 세제곱, 미분하면
3x의 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9x 미분하면 1 좌변에 있는 1까지 이해하면 저게 fx 저게 fx가 맞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프 필요하잖아. 극대극소 찾으려면 그 그래프 필요하니까 한 번 더 미분해야겠네. 한 번 더 미분하자. 한 번 더 미분해.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인수분해는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로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3과 1을 기준으로 해서 풀마플 증의 f라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찾으러 가죠. 극대는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나오는 값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 넣어주면 플러스 27 사라지고 마이너스 3 넣어주면 27. 그 다음 극소는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 1 넣어주면 1, 3 나오니까 4 빼기 9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 fx의 극대값은 27 극소값은 또 발음 안 된다. 극소값은 마이너스 5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얘기였겠어요. 그 두 개를 더하는 문제였던 거네. 그래서 22라고 대답을 하도록 합시다. 길게 하시고 또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있어요? 자, 그러면 수투의 끝을 향해 갑니다. 이게 빨리빨리 하는 게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한 타임 만에 부정조건을 지금 마무리했다는 게 좀 걸리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 잘했고 질문할 거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오늘 할 거는 정적분입니다. 이번에 약속을 할게요.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large fx라고 가정할게. 쉽게 말하면 뭐야? 얘 적분하면 이거 되는 거야. 얘 미분하면 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를 스몰 f로 적었고 여기를 f'으로 적었어. 그래서 원래 따라자면 여기를 f'으로 적고 여기를 스몰 f로 적어야 되는 건데 보통 교재나 교과서 설명은 안 그렇다고 그랬지? 이게 미분된 거면 large f'으로 적어주면 좋겠는데 꼭 미분된 관계랑 적분된 관계를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분해서 표현을 많이 하니까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하면 돼. 아, 지금 칠판엔 이렇게 적혀있지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게 미분된 게 이거란 뜻인 거고 이게 적분된 게 이거란 뜻인 거구나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때 정적분은 뭘 말하는 거냐? 적분하는 거야. 누구를? fx를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부정적분 구하는 것처럼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구간이 붙어. 이걸 정적분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fx를 적분을 하긴 할 건데 그냥 적분된 모양을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적분한 결과를 a부터 b까지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야. 이걸 정적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적분이라고 부르게 돼요. 일단 이것도 사실 증명이 필요하긴 하거든. 왜 저거를 미리 결론 말하지? 이거 계산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 이거의 부정적분을 large f라고 한다 그랬지. 그
large fx에다가 a, b 적어서 그리고 계산의 마무리는 그렇게 구한 부정적분 large f에다가 위에 있는 값 넣은 거에서 아래에 있는 값 넣은 걸 빼주면 정적분의 계산이 끝나게 돼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고등학교 경험담 얘기해 줄게. 고등학교 경험담. 선생님도 모르게 머리가 똘똘한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학을 잘했던 학생이었다고 얘기했잖아,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 미분까지 여기까지 막 부정적분까지 별 문제 없었어. 별 문제 없이 잘 이해되고 잘 문제 풀리고 어려운 문제들도 뭐 잘 풀리고. 그런데 갑자기 이거 끝나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정적분을 배우는 이 순간부터 막히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계산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 계산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알려주질 않았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교재나 교과서 보더라도 이거 계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유를 알려주질 않아. 이게 만약에 정이었다면 그냥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앞으로 이렇게 계산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라면 그게 맞다면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한 거구나 외우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부르기로 외웠던 것처럼 이런 도형을 원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해서 외웠던 것처럼 이걸 왜 원이라고 부른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약속해서 부르는 거. 그런데 이건 사실은 그런 약속이 아니거든. 진짜 이렇게 계산이 돼야 돼. 이렇게 만들어진 계산은 실제로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 이렇게 계산을 하기로 약속을 하자가 아니라 진짜 계산 결과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증명을 안 해줘요. 선생님도 지금 증명을 안 해줄 거야.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증명은 언제 하느냐? 참 교육과정이 좀 웃기게 바뀌었는데 이 증명은 미적분을 배우게 되는 친구들한테 저게 왜 저렇게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기회가 3학년 때 또는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오게 될 거예요. 그냥 수투까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수투까지만 공부하고 확통을 추가해서 시험을 보게 될 친구들은 증명의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지금 증명해줘도 증명 이해를 못해. 아직 수준이 안 되거든.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이렇게 말하는 걸 정적분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계산된 계산을 원하는 이런 정적분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걸 일단은 외웁시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처럼 외우자고. 그리고 이거 끝나면 이제 활용까지 하고 한 다음에 중간고사들이 들어갈지 정적분까지 하고 중간고사들이 들어갈지 아직 선생님이 고민 중인데 만약에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 정적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거든. 이것도 같이 표기를 해줘. 정적분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우리가 적분을 하잖아. 미분은 뭐라 그랬어?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라 그랬지?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미분이 뭐니 물어보면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걸 미분이라고 말하면 그거 틀린 대답 아니야. 좋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정적분이 뭐냐고 물어보잖아. 정적분이 뭐냐고 물어보면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이것도 좀 없어 보이지만 좋은 대답이야. 정적분은 함수의 넓이를 알려주는 x축과 둘러싸인 도함수는 함수 fx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녀석이라고 한다면 정적분은 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말한다. 대신 플러스 마이너스 넓이를 말한다. 넓이는 원래 양수밖에 없지만 계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음수가 붙어있는 넓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같이 그림 그려놔. 그리도 해놓으세요. 좀 이따 다음 거 들은 다음에.
잘 봐. 이게 yfx의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내가 약속할게요. a부터 b까지의 면적이 10. 그리고 b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면적이 2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c까지 둘러싸인 면적을 4라고 할게요. 그리고 c부터 d까지 둘러싸인 면적을 3이라고 말할게. 이렇게 약속을 해보자. 선생님이 이미 전에 약속을 했어. 이때 이 정적분이라는 게 봐봐. 만약에 이 함수 f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해달라고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계산 어떻게 한다고? 부정적분 라지 f에다가 b 넣은 값에서 a 넣은 값을 빼서 계산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외우세요. 정말 원리가 궁금하고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뭔가 이유도 모르는 상태로 외우기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도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런 능력이 안 돼. 선생님은 분명히 증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해주고 싶지 않아. 어차피 이해도 못할 거거든. 그냥 일단은 외우자고. 외운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어느 정도 수준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처음에는 무턱대고 외웠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밖에 계산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걸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기회를 갖도록 하고 지금은 계산에만 집중을 하자. 그런데 저렇게 계산을 하잖아. 저렇게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온다? 넓이가 나온다. y는 fx와 x축과 문제가 말하는 구간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 더 할게요.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돼? 스몰 f의 부정적분을 찾아. 거기다가 d 넣은 값에서 c 넣은 값을 뺍니다. 그럼 뭐가 나오느냐? c부터 d까지 둘러싸인 면적이 나와. 그런데 그 면적이 x축의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적은 거야. 계산 결과는 3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티그럴 b부터 c까지 fx의 정적분을 계산해달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계산을 large fc에서 large fp 넣은 값을 뺀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될 거야. 외워서. 그러면 그때 뭐가 나오냐? b부터 c까지지. 그럼 마지막에 이거 찌하게 해볼게.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 문제가 말하는 구간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나오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 면적, 위에 있는 면적은 양수로 나오는 게 맞아. 하지만 밑에 깔려 들어가 있는 면적은 음수로 계산이 돼.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정적분을 신나게 계산을 할 건데 그 계산 결과가 뭐를 말한다? 함수의 그래프와 x축 그리고 문제가 제시한 정적분의 구간으로 둘러싸인 플러스 면적이나 마이너스 면적을 계산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정적분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게 정적분이고 이 정적분을 누군가가 물어보면 넓이 구하는 거라고 대답하면 된다는 얘기. 넓이 구하고 싶으면 적분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미분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거기 정말 이유가 궁금해도 어쩔 수 없어. 좀 참아주세요. 그냥 외워서 풉니다. 외워서 풀어요. 대신 오른쪽 조그맣게 글씨 적혀있는 노트 부분 좀 볼래? 노트 부분 궁금했지? 왜 말은 안 해? 말 속으로 궁금했을 거야. 지금까지 이 녀석의 부정적분은 항상 라지 fx에다가 적분수함수 c 붙였었는데 왜 선생님은 지금 c를 안 붙였지? c를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봐봐. a부터 b까지 해볼까? 그럼 이 방법 어떻게 외우라고? 이 적분된 결과에다가 b 넣은 값, 그러니까 large fp에서 c 더한 값, b 넣은 값에서 빼라. a를 넣은 값을 빼라. a를 넣은 값은 이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B 넣었을 때도 적분상수가 있고 A 넣었을 때도 적분상수가 있어. 빼면 저절로 사라져. 그러니까 적분상수는 굳이 체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적분을 할 때는 여기에 적분상수 없이 적분상수를 뺀 부정적분의 결과만 놓고 B 넣은 값에서 A 넣은 값을 빼면 알아서 정답이 나온다. 적분상수 넣어봤자 어차피 사라지게 될 거니까 정적분을 계산할 때만큼은 적분상수 무시해도 된다는 뜻.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보고 가자. 넘어가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A부터 A까지 정적분, A부터 A까지 정적분, A부터 A까지 정적분 갈까? A부터 A까지, A부터 A까지. 그러면 이 녀석과 A와 A로 둘러싸인 면적인데 이게 면적이 없는 거지. 선의 면적이 없죠. 그래서 0이 나오게 되는 거지. 실제로 계산상으로도 A부터 A까지면 부정적분에다가 A 넣은 값에서 부정적분에다가 A 넣은 값을 빼라는 얘기야. 이거 당연히 0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외웁시다. 적분 구간의 간격이 0일 때는, 그래서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원할 때는 그 결과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0이라고 대답하자. 0이라고 대답하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차이 느껴지지? 무슨 차이냐? 적분 구간에 아래쪽에 적혀있는 숫자와 위쪽에 적혀있는 숫자가, 선생님 이 말도 안 했네. 바보 같다. 얘들아, 정적분에서 이거 읽을 때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를 읽어주면 돼.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의미는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을 하라는 뜻. 정적분을 하라는 뜻. 그래서 그 계산을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녀석의 적분 구간을 바꾸게 되면, 생각해봐. 이건 계산 결과가 large fb large fa야. 그러면 이거는 계산 결과가 large fa large fb. 크기는 같겠지만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거 하나 더 외워달라는 얘기야. 적분 구간이 바뀌게 되면 그 결과가 원래 나와야 되는 결과랑 부호가 반대로 나오게 될 테니까 그걸 등식으로 연결시키고 싶다면 앞쪽에 마이너스를 따로 빼달라는 얘기인 거겠죠.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이걸 무턱대고 외우려고만 하니까 이건 좀 의아하겠지만, 이걸 외운 학생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나 적혀있는 내용을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왜 저게 넓이인지가 궁금해하는 건 선생님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증명해주고 싶지만 아쉬워서 증명을 못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외우자. 면적이 맞다는 걸 외우자. 이렇게 계산하면 양의 면적이나 음의 면적이 나온다는 게 진짜 나오는 게 맞아. 이유는 몰라도 그렇게 외우도록 하고, 그 외운 걸 바탕으로 해서 A부터 A까지의 정적분, A부터 B까지 정적분이 B부터 A까지 정적분의 결과랑 부호가 반대고 크기가 같다는 걸 이해하고 넘기자는 거죠. 다시 한번 할게. 이걸 읽을 때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의미는 f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해라. 이때 아래쪽에 적혀있는 숫자를, 선생님 순서 완전 개무시하고 하고 있네. 바보같이. 이걸 아래 끝이라 불러요. 이 저 숫자를 윗끝이라 부릅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면 돼. 정적분에 사용되는 아래쪽 첨자와 위쪽 첨자를 아래끝, 윗끝. 읽을 때는 A부터 B까지 fx dx. 계산 어떻게 한다? 스몰 f의 부정적분 라지 f에다가 위쪽 끝 B를 넣은 값에서 아래 끝 A를 넣은 값을 빼면 된다. 그럼 계산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그 계산 결과가 뭐다? 바로 넓이다. 넓이다. 자, 두 문제만 풀고 넘어갑시다. 604번, 607번 풀어보세요. 604번, 607번 풀어봐. 저 4번이랑 몇 번이에요? 4번하고 7번.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실력이 또 하나 만들어지느냐. 우리 활동 시간에 배웠던 연속 확률 분포. 확률 밀도함수의 면적으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확률 분포. 그때 계산했던 면적은 직선, 다각형의 면적만 구했었거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곡선의 면적도 구할 수 있는 실력을 배운 거야. 정적분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확률 밀도 함수가 2차 이상의 함수, 그래프가 곡선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수준이 높아져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자, 지금 봐봐. 604번 가볼게.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 녀석의 부정적분. 적분상수 무시해도 된다 그랬어. 여기다 C 붙이지 마. C 붙여도 상관없어. 그런데 어차피 계산은 사라질 거야. 이제 걸음만 떼는 수준인데, 뭐 건방지게 막 머릿속에다가 적분한 거 머릿속에 담아놓고 거기다가 3 넣는 거 암산을 하고 그러지 마. 그냥 적어. 부정적분 적고 거기다가 3 넣고 2 넣을 준비하라는 거지. 3 넣는 것도 천천히 해. 3 넣어주면 거기다 뺄 거야. 누구? 2 넣어준 거 이거죠. 그래서 0 이거 6 정답 6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치고 빨리 마무리해봐. 점점 추워요. 이게 막 뭔가 이유도 모르고 외울 수밖에 없는 그거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 교육과정 순서가. 예전 선배들 배울 때 교육과정 여기서 정적분으로 넘어가지 않아. 원래 부정적분이랑 정적분 사이에 구분부정법이라는 이름의 단원이 존재해. 거기를 배우면 이제 이해가 돼. 근데 지금은 그 구분부정법이라는 게 미적분에 갑자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교과서도 그렇고. 자, 갈게. 저 공부가 잘 적어놓았니? 1부터 마이너스 2까지. 네. 맞아? 몇 번 풀고 있었지? 7번에 그러네. 적분 구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네. 간다. 그러면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에다가 1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럼 먼저 마이너스 2부터 넣을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2 넣어주면 플러스 4 마이너스 2 넣어주면 플러스 6에서 뺄 거야. 1 넣어준 거 3분의 1 마이너스 3. 일단 정수부터 계산할까? 10에다가 플러스 2, 12에다가 그래서 계산 실수 말해줘. 마이너스 3분의 8에 마이너스 3분의 1이가 마이너스 3분의 9 마이너스 3. 그래서 9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9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말해줄게. 이 의미가 어차피 정적분 활용해서 할 거니까 하자. 지금 우리가 계산해낸 이 마이너스 9라고 하는 정답의 의미가 이 함수 fx 이거 이 정도 되지. 절편이 마이너스 3하고 1이죠. 마이너스 3하고 1.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1부터 마이너스 2까지 1부터 마이너스 2까지 할게.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 x는 1과 x는 마이너스 2로 둘러싸인 이 면적의 결과가 된다. 지금 내가 계산한 정답이 쪽이 비급진 부분의 면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면적이 아래쪽에 있는데 왜 양수가 나왔나요? 양수가 나온 이유는 접근 구간이 바뀌었기 때문이지. 원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fx의 정적분을 원한다면 이건 무조건 정답이 마이너스 9가 나왔었을 거야. 그런데 접근 구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음의 넓이의 접근 구간이 바뀌다 보니까 양의 넓이처럼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계속 선생님이 아순수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걸 너무 지금 머릿속이 답답하고 왠지도 모르고 외워야 된다는 게 답답하고 좀 짜증나더라도 외워서 일단은 진행을 시키자고 지금 선생님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정적분의 성질 1번, 2번 빨리 봐. 1번, 2번 선생님이 설명해 줄 이유 없어 보이거든? 보고 바로 외우세요. 부정적분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분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정적분을 할 건데 함수 앞에 k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정적분 하기 전에 k 앞으로 빼는 거 가능하다. 두 번째 내용, 정적분에 들어가 있는 함수가 덧셈이나 뺄셈으로 붙어 있다면 그 덧셈이나 뺄셈으로 붙어 있는 함수를 한 번에 정적분 하기보다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정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다시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연결을 해도 된다. 이건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어간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우변에서 좌변으로 넘어간 것도 되는 거야. 분리되어 있는 거 합칠 수도 있는 거고 합쳐져 있는 거 분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제? 덧셈이나 뺄셈일 때만. 곱셈하고 나눗셈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곱셈이나 나눗셈은 합치는 것도 안 되고 분리하는 것도 안 돼. 덧셈이나 뺄셈으로 분리나 합치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3번은 선생님이랑 하자. 3번은 흔히 꼬리물기라고 하는데 여기 좀 봐봐. 선생님 마음대로 설명할게요. 문제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의 정적분을 물어봤어. 그런데 거기다 더해달래. B부터 C까지의 정적분. 그럼 첫 번째 정적분은 이거 말하는 거야. 두 번째 정적분은 이거 말하는 거고. 그럼 그걸 더해달라는 거. 결국 이걸 A부터 B까지 갔다 다시 B부터 C까지 갈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은 A로 종점은 C로 해서 계산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꼬리물기 시작 A부터 했어.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정적분의 합들이 계속 끝나는 지점이 다시 시작점이 되고 또 뭔가에서 끝나고 끝나지 않았더니 그 끝난 지점이 또 어딘가에 정적분의 시작점이 되고 막 그런다면 한 번에 시작 지점에서 마지막 끝나는 지점을 한꺼번에 한 방의 정적분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니? 외워줘. 꼭 외워주세요. 이거는 이게 오른쪽으로 갈 필요도 없어. 여기도 봐봐. 만약에 A부터 C까지 그리고 여기가 C부터 B까지야. 오른쪽으로 신나게 갔다 다시 왼쪽으로 오래. 그래도 그 결과는 인티그랄 A부터 C까지 갔는데 다시 C부터 B까지 가래? 그럼 결국 A부터 B까지 가라는 얘기겠구나. 그게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끝나는 지점이 다시 시작점이 되고 끝나는 점이 다시 시작점이 된다면 준이야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물어서 결국엔 어디서 시작하고 결국 어디서 끝나는지만 잘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당연히 덧셈일 때야 뺄셈일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거 한 문제 합시다. 610번 시작해보세요. 610번 610번 문제 의도를 잘 파악을 하세요. 사실 왼쪽 정적분, 오른쪽 정적분 따로따로 계산하면 그만이야. 계산 못하는 거 아니잖아. 적분 다 할 수 있잖아. 그 적분한 거에다가 윗끝 집어넣은 거에서 아래끝 집어넣은 거 빼면 돼. 그렇게 계산 두 번 한 다음에 마지막에 더해주면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보니까 꼬리물기가 가능하다는 거지.
똑같은 함수에 꼬리 물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뭐를 좀 빨리 와. 자, 갑니다. 7번봐. 이거 이 함수 한치 오차도 없이 완전히 똑같죠. 그럼 결국 이 문제 뭔 말이냐?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뭐 실제로 이렇게 그려줄지 이렇게 그려줄지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3차 함수가 있는데 그 3차 함수에 1부터 x축도 내 맘대로 만들어 놓을까?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해달래. 그런데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2부터 3까지 정적분 한 걸 더 해달래. 그럼 뭐하러 이렇게 중간 그 과정 끊어서 갔냐고. 그냥 한 방에 1부터 3까지 가면 된다는 얘기를 테니까 계산할게. 적분하면 적분 잘했지? 실수한 거 없죠? 실수한 거 없겠지? 그렇게 한 거에다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따라따라는 말을 한 방에 1부터 3까지 가자. 그래서 3 넣어줄게. 1 넣어줄게요. 요거 계산 천천히 마무리해주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얘들아, 그렇게 나온 정답의 의미는 뭐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면적을 구한 결과를 의미하고 있는 거다. 자, 개념 설명 하나만 더 보십시다. 힘들어도 요거까지만 들어가. 빨리 하고 끝낼게. 자, 요 두 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배우는 함수의 종류 중에 우함수라는 말과 기함수라는 말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훨씬 더. 저 말이. 사실은 저 말이 중요한 건 아니야. 저 말은 점점 사용하는 빈도수가 줄어들어.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제 놓친 애들이 옛날 교육과정으로 배웠던 사람들이 자꾸 우함수, 기함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요새는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 그냥 좋은 우리말. 여기서 말하는 우함수라는 녀석은 내가 그려야 될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정확히 적히는,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관계에 있는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에 배웠던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 이런 게 바로 우함수가 돼요. 이런 게 우함수, y축 대칭함수. 우리 최근에 배웠던 4차 함수 중에도 내 마음대로 만약에 그린다면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 이것도 우함수예요. y축 대칭이 맞다면. 그리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함수. 원점 대칭함수 사실 더 처음에 배웠지. 중학교 1학년 때. 1차 함수.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직선들.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직선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점 대칭이라고 그러죠. 왜? 이 부분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더하면 얘가 될 테니까. 이 부분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더하면 얘가 될 테니까. 그리고 최근에 배웠던 3차 함수 중에도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 3차 함수도 원점 대칭 함수, 기함수가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y축 대칭 함수와 원점 대칭 함수를 각각 우함수라 기함수라 부르는 건데, 자,
우함수에 어울리는 게 한번 더 그려볼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 기함수 한번 그려볼게. 기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생긴 그래프. 대표적인 그래프의 모양이 저렇게 생겼어.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의 설명 듣고 외워줍시다. 우함수의 특징은 뭐냐? y축 대칭이다 보니까 내가 함수에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fx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f-x가 같아야 되더라. 이게 y축 대칭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서도 이차함수 배우면서 저 내용이 미리미리 툭툭 나온 적이 있었어. 그걸 이제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는 거죠. y축 대칭 함수의 표현이 저거야. 원점 대칭은 잘 봐. 내가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 fx랑 얘랑 같은 간격인데 왼쪽으로 가 있는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 f-x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크기는 분명히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거. 얘하고 얘가 같긴 같다. 그런데 부호가 반대로 같은 걸 우리는 원점 대칭 함수의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치고 이렇게 많이들 적게 됩니다. 이거 첫 번째로 외워주세요. 첫 번째로 외워주십시오. y축 대칭 함수를 우함수, 원점 대칭 함수를 기함수라고 부르는데 y축 대칭 함수의 특징은 뭐다? x를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은 게 y축 대칭 함수의 특징. 원점 대칭 함수 기함수의 특징은 뭐다? x를 넣었을 때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긴 같은데 부호가 반대로 같은 걸 원점 대칭 함수의 특징이라고 한다는 거지. 이때 자 볼까? 마지막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이때 y축 대칭 함수를 가지고서 만약 적분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를 원한다면 이거 봐. 필기 나중에 해. 어디? y축 대칭 함수야. 그런데 적분 구간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y축의 대칭인 구간이 나와 있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만들어 볼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정적분을 원한다면 요거 원하는 거잖아. 우리한테 지금 이거 원하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함수가 y축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어디? 0부터 a까지만 해주고 문제가 원하는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라면 일단 0부터 a까지만 적분을 해주고 그걸 2배 처리해주면 되는 거구나. 이게 y축 함수의 y축 대칭 함수를 정적분할 때 계산할 수 있는 팁이 된다는 거지. y축 대칭도 아니고 원점 대칭도 아니면 그냥 해야 돼. 그냥 할 수밖에 없어. 나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이거 y축 대칭도 아니고 원점 대칭도 아니야. 그런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정적분을 물어봐. 그럼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적분을 하는 함수가 가만히 보니까 y축 대칭 함수였다면 그때는 이걸 계산을 할 때 요렇게만 반쪽짜리만 계산한 다음에 2배 처리해주면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볼까? 원점 대칭 함수일 때는 이건 더 기가 막히다. 이건 뭐야? 아이, 나 그냥 하는 거랑 요렇게 한 다음에 2배 처리하는 거랑 이거 그냥 계산해도 시간 별로 아까울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하나 그냥 시간 그래 거의 같게 걸릴 것 같아. 뭐가 좀 더 유리하고 그런 건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 맞아. 선생님 생각도 그렇거든. 선생님 생각도 이거 그냥 계산하는 거랑 요렇게 계산해서 2배 처리하는 거랑 시간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하지만 성질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맞고 시간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는 건 바로 이거야. 원점 대칭 함수의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럼 보입니까? 결국에 이거 지금 이쪽 면적과 이쪽 면적을 더해달라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했지. 이거 양의 면적 나오고 이거 음의 면적 나온다고. 크기는 똑같이 나오지만 만약에 이 넓이가 3이라면
이거 결과는 마이너스 3 나오고 여기 결과는 3이 나오게 돼. 그래서 뭐가 되느냐? 0이 된다는 거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점 대칭 함수의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은 계산할 필요 없어. 계산하면 바보야.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그냥 0.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다항 함수에서 뭐가 y축 대칭 함수고 뭐가 원점 대칭 함수냐? y축 대칭은 자, 여기까지만 표기해 보실까? y축 대칭 함수의 특징은 뭔지 알아? 내가 보고 있는 게 4차 함수인지 6차 함수인지 8차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우함수, y축 대칭 함수가 되려면 그 함수를 구성하는 모든 차수가 짝수 차수만 있어야 돼. 홀수 차수가 있으면 안 돼. 반대로 원점 대칭 함수를 만들고 싶다면 다항 함수를 가지고 원점 대칭 함수인 기함수를 만들고 싶다면 그 함수가 몇 차 함수든 간에 무조건 홀수 차수만 있어야 됩니다. 홀수 차수만 있어야 돼요. 칠번 봐. 이거 y축 대칭 함수 맞아. 왜? 차수 2차 가지고 있잖아. 0차 가지고 있잖아. 홀수 차수인 1차 없잖아.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 꼭지점 0,5고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생긴 포물선 그리잖아. y축 대칭 함수 맞아. 이유가 뭐라고? 홀수 차수만 있으니까. 선생님, 미안. 짝수 차수만 있으니까. 선생님, 얘네들 홀수인데요? 내가 언제 얘네들 말하는 거였어? 차수를 말하는 거야. 차수가 짝수 차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3차 함수 해볼까? 자, 이런 함수. 3차와 1차만 가지고 있어. 2차와 0차는 없습니다. 이런 함수가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렇게 원점 대칭의 모양으로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 어떤 함수가 y축 대칭이고 어떤 함수가 원점 대칭인지. 그리고 y축 대칭 함수나 원점 대칭 함수를 정적분을 하는데 하필 적분을 해야 되는 구간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로 표현이 된다면 y축 대칭 함수는 이런 계산 방법이 있다. 원점 대칭 함수는 무조건 그 결과가 여기 나온다. 그것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했으면 하는 거에 대한 전부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상수항도 우함수가 있잖아. 상수항도 우함수. 상수항도 차수로 따지면 0차니까 짝수 차수니까 여기에 말하는 짝수 차수에는 상수항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조금 쉽시다. 집이나 문제 봐서 짬밥 좋아요. 선생님 근데 우함수에서 코사인 x 나오고 시함수에서 사인이랑 탄젠트라는 거 뭔지 코사인 그래프도 y축 대칭 함수잖아. 그러니까는 다항 함수에서는 차수를 가져가지만 삼각함수나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서는 차수 가져갈 수가 없어. 그래프의 모양으로. 우리가 수1에서 배웠던 코사인 그래프가 y축 대칭이야. 그러니까 얘도 y축 대칭 우함수. 그리고 원점 대칭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함수가 사인 함수고 탄젠트 함수거든. 사인뿐만이 아니라 이게 원점 대칭. 이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관계를 갖게 되는 거고, 탄젠트도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려지는 건 맞지만 분명히 그 그래프의 모양은 원점 대칭의 모양이 맞아. 그래서 일단은 수투에서는 미분이나 적분은 이런 삼각함수, 지수, 로그 빼고 다항식으로만 구성되는 다항함수만으로 배울 거니까 일단은 y축 대칭과 원점 대칭에 대한 내용을 짝수 차수만 상수함 포함해서 짝수 차수만 가지고 있는 함수, 그 다음 홀수 차수만 가지고 있는 함수로 기록을 하자는 거지. 이제 나중에 미적분 배우게 되면 여기까지도 더 조금 더 진행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노란 양말 맞아.
뭐 기본 문제는 안 나와있네.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 풀고 넘어가자. 자, 요거 한번 계산해볼까? 물론 무식하게 할 수 있지. 저거 적분 다 한 다음에 거기다 1 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1 넣은 거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y축 대칭함수와 원점 대칭함수의 특징을 이용할 수 있어. 왜? 적분 구간이 하필 묶고 있는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면 우함수와 기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아까도 쉬는 시간 전에 말했지만 우함수 쪽에 대한 계산은 그냥 직접 받은 우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하는 별 선생님이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실제로 연산을 할 때 좌변처럼 계산할 거냐 우변처럼 계산할 거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원점 대칭함수는 반드시 써먹어야 된다. 왜? 계산을 안 해도 그 결과가 0이라는 걸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으니까. 자, 같이 갈까? 이거 이렇게 접근한 다음에 여기다가 천천히 1 넣어서 계산하고 마이너스 넣어서 계산한 다음에 빼주면 정답 나오는데, 그걸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계산이 빠르다는 건 이걸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 활용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적분의 성질 중에 뭐 있었어? 덧셈이나 뺄셈으로 합쳐져 있는 함수 분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대신 그 분리를 기함수 파트를 담당하는 홀수 차수만 갖고 있는 녀석과 짝수 차수만 가지고 있는 녀석으로 분리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덧셈이나 뺄셈은 언제든지 분리할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는 거니까. 대신 저기 칠판에 적혀있는 것처럼 분리할 때의 기준이 기함수만, 우함수만. 그래서 이거 계산할 이유 없다. 왜? 무조건 0일 것이기 때문에. 왜? 홀수 차수만 가지고 있으니까. 홀수 차수만 가지고 있다면 이 그래프는 100% 원점 대칭일 때니까 원점 대칭 관계를 갖고 있는 함수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묻는다면 반드시 이 면적의 크기는 같을 거고 부호는 반대일 거라 정답이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계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 이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계산만.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고? 이거 적분한 거 3분의 2 x의 세제곱 더하기 5x만 계산 직접 하셔도 되고요. 저기 적혀있는 것대로라면 이거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한 결과는 y축 대칭 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할 때 요 계산 결과에 2배 처리해도 된다. 그냥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정답은 나오게 될 거다.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분하는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한 정적분을 직접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이렇게 기함수와 우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적분하는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뜻입니다. 거기 3번, 4번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서 확인하고, 주말도 껴있는데 숙제를 좀 많이 내주지 못하게 되겠네. 배운 게 얼마 없어서. 자, 숙제는 642번까지 일단 하도록 하자. 642번까지가 과제입니다. 642번까지가 과제예요. 선생님이랑 그러면 여기 기본 문제도 지금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예를 들었으니까 이 우함수, 기함수에 관련된 파트 유형만 좀 풀고 나머지는 일단 월요일까지 과제로 내서 그때 해결하도록 할게.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풀 건 107페이지에 639번부터 시작해보세요. 639번.
지금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문제 풀 때 특히 정적분 문제에서 언제 y축 대칭, 원점 대칭, 우함수와 기함수의 특징을 이용할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적분 문제를 보는데 그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로 나와 있을 때 그럼 무조건 그 문제는 우함수와 기함수의 특징을 이용해 보라는 뜻인 거거든. 지금 너희들이 풀고 있는 문제도 문턱대고 선생님이 우함수, 기함수 특징 이용하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이 문제는 우함수, 기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야 되느냐? 문제가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원점 대칭 함수가 있다면 그건 계산을 안 해도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외우고 있다면 그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지. 언제?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로 나와 있는 정적분 문제이기 때문에. 전에 항상 정적분을 해야 되는 함수가 덧셈이나 뺄셈으로 합쳐져 있다면 얼마든지 그 덧셈이나 뺄셈으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합쳐져 있는 정적분을 각각의 정적분으로 먼저 나눠서 계산하고 마지막에 덧셈이나 뺄셈해도 된다. 그게 정적분의 기본 성질이야. 그리고 거기에 우함수, 기함수까지 적용시키는 거죠. 갈게. 요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함수나 기함수의 특징을 한번 이용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있는 건 y축 대칭에 영향을 주는 함수들,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부분은 원점 대칭에 영향을 주는 함수들. 그러니까 저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함수는 정적분을 할 이유가 없다. 왜? 해봤자 계산이 0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만 해주면 된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도 0부터 2까지만 하면 돼. y축 대칭 누구? 5x의 4제곱 더하기 a만 남겨서 이것만 남겨서 적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배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 2배는 여기다 넘길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말자. 적분하면 x의 5제곱 플러스 ax가 될 거고 이거 0부터 2까지 계산한 결과가 50. 그래서 2 집어넣어주면 32 플러스 2a 빼기 0 넣어주면 그냥 0일 거니까 뺄 거 없겠네. 그냥 이게 50이 된다는 얘기일 거고. 그래서 2a가 18, a가 9가 된다고 말해주면 되겠죠. 선생님 계산 미스 없었으면 정답은 9가 되겠네요. 자, 오늘도 한 문제만 하고 이렇게 끝내주도록 할게. 642번 진행해봐. 아 잠깐만, 지금 시계 몇 분이야? 저희 40분이요. 저 시계 저거 바꿔서 지금 바꿔놔야지. 누가 저 빨리 시계가 저절로 빨라지는 건가? 네, 알겠습니다. 진짜? 아니야. 네, 하나만 하고 끝내줘. 저희 상강실 쪽에서 지금 고3 학생들하고 학부모님 모셔가지고 원장님이 상담하는 것 같으니까 이따 수업 끝나고 나갈 때 좀 조용히 나가나?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긴 하네. 경험이 부족해서 자, 갈게. 하나만 집중해서 보고 또 실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일단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한 해석부터 할 수 있어요.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지. 이거 무슨 뜻이야? Y축. 이거 fx는 y축 대칭 함수라는 뜻이야. 아까 저기 칠판에 적혀있는 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y축 대칭 함수 맞죠? 맞아. 왜? x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값이 같대. 여기 어딘가에 있는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그 관측하기에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대. 그 말이 뭐야? 이 y축을 기준으로 대칭관계에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저게 y축 대칭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우함수가 뜻인 거죠.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정적분이 5라면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 얼마가 돼야 되지? 이거 얼마 돼야 돼? 10 돼야 되는 거예요. 10. 왜 대답을 뭐지? 첫 번째 설명이 이 그래프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대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 상태에서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기 때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을 하기 때 그 결과가 5라는 건 이 면적이 5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에 5가 하나 더 누적이 될 테니까 10이 되겠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분리하죠.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거 분배하면 2x의 세제곱 곱하기 fx에 대한 정적분과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3fx 3 앞으로 뺄게. 이렇게 계산을 하길 바라고 있더라. 그런데 이미 이 결과에서 이건 계산이 끝났어. 얼마지? 이건 32죠. 이 계산 결과가 10이었으니까 10에 3배만 하면 30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얘 때문입니다. fx 누군지 알아? 몰라? 누군지 몰라. 대신 함수의 종류는 어떤 함수라는 거? 우함수, y축 대칭 함수라는 건 알아. 그런데 그 y축 대칭 함수의 앞에 뭔가가 곱해져 있어.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이때 여기서 이제 오늘 이후부터 지금 이후부터 알아야 되는 거. 이거 무슨 함수? y축 대칭 함수, 우함수. 이거 무슨 함수? 원점 대칭 함수, 기함수 맞습니까? 네. 이때 외우자.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함수가 우함수끼리 곱해져 있으면 이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지? 정리해봐. 4x의 대제곱 더하기 12x제곱 더하기 9 나오는 거 맞습니까? 몇 차? 4차. 몇 차? 2차. 몇 차? 0차. 그럼 무슨 차수만 갖고 있는 거지? 짝수 차수. 그래서 우함수끼리 곱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도 우함수가 돼. 그 다음 요거 두 개 곱해보세요.
4x의 5제곱 더하기 6x의 세제곱. 이거 몇 차? 5차. 이거 몇 차? 3차. 그럼 우함수와 기함수가 곱해지면 무슨 함수가 된다? 홀수차수만 남는 기함수가 된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 기함수끼리 곱해볼게. 2x의 세제곱 제곱하면 어떻게 돼? 이거 무슨 차수만 남았어? 그래서 무슨 함수가 되는 거지? 우함수가 되는 거죠. y축 대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외워주면 좋은 게 y축 대칭끼리 또는 원점 대칭끼리 곱해지게 되면 첫 번째 경우나 세 번째 경우처럼 종류가 같은 애들끼리 곱해지게 되면 무조건 y축 대칭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고 종류가 다른 애들끼리 곱해지게 되면 그때 만들어지는 결과는 기함수가 된다. 그럼 이거 무슨 함수에다가 아까? 우함수였어. 이건 무슨 함수야? 기함수야.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정확한 식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무슨 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 원점 대칭 함수가 돼야 된다는 사실. 선생님 식대로 말하면 기함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원점 대칭 함수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이라면 당연히 0이겠죠. 계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을 30으로 해주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수험들 만났고 좋은 주말들 보내시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선생님 생각은 다음 주까지만 진도를 나갈 생각이에요. 다음 주까지만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시험 대비를 들어갈 예정이라서, 그래서 그렇게들 알고 계시고 과제 잘하고, 그리고 아까 월요일날 선생님이 지금 저 클리닉 프린트 나눠주면서 월요일날 따로 검사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은 선택해. 다 풀어서 체크만 받으면 끝난 사람들은 그냥 정시 6시부터